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건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모처럼 봄비가 내렸습니다. 울진의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는데요. 한 달 넘게 지속됐던 경북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6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덕과 울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까지 오르면서 포항과 경주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지만 영덕과 울진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저녁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9일 만인 어제 단비의 도움으로 드디어 진화됐습니다. 무려 213시간, 역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산불 기록을 세웠고 서울시의 3분의 1 면적을 태우면서 역대급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넘게 이어진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마지막 남은 응봉산의 주불이 어제 아침 9시 마침내 진화됐습니다. 지난 4일 11시 17분쯤 불길이 시작된 지 213시간 43분 만입니다. 3일간 지속된 2019년 고성 산불은 물론 2000년 동해안 산불의 191시간 기록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곳 응봉산에는 지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산 전체가 반가운 빗소리와 함께 뿌연 물 한 개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 규모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산불이 휩쓴 면적은 2923헥타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주택 319채 등 600여 개 시설이 불에 탔고 337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거센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짙은 연기가 헬기 진화까지 방해하면서 불길을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절벽지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서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주로 헬기에만 의존해야 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불길은 하늘원전과 LNG 기지 등 기간시설과 핵심 산림자원인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했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매일 100여 대의 헬기와 6만 9천여 명이 밤낮 없이 진화에 매달린 끝에 주요 시설과 문화재, 또 인구 밀집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주불은 진화됐지만 방대한 피해구역 곳곳에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주민들은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막막하지요. 뭐 다시 이제 어차피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을 짓자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뭐 빚을 내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최고 걱정입니다 지금. 정부는 주불 진화와 동시에 지난 4일 선포했던 재난 사태를 해제하고 산불이 남긴 상처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해 행정당국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울진군은 먼저 확보한 임시조립주택 20동을 북면 신화 1리에 설치할 계획이며 추가로 임시조립주택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월세 임차 유형으로 나눠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전세 임대를 통한 공공임대를 지원하고 이재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조사가 끝나면 사회 재난에 따른 주거비 지원비로 주택 모두가 불에 탄 경우 가구당 1,600만 원을, 반이 소실됐을 경우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고 이재민 337명이 발생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열흘 만에 꺼졌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구역이 2만여 헥타르로 넓고 잔불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산림청은 헬기 20대와 야간 열화상 드론 6대를 당분간 대기시켜 뒷불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인 한울원전과 삼척 LNG 기지 등이 있고 금강송 군락지 등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시설과 자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울진 삼척 일대 수종을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 침엽수에서 화렵수로 수종 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13,773명이 늘어 총 확진자 수는 21만 7,932명입니다. 시군별 확진자는 포항 2,878명, 경주 1,334명, 울진 225명, 영덕 178명, 울릉 16명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8.4%, 입원 중인 중증 환자는 40명입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벚꽃축제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립니다. 벚꽃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비대면으로 열리며 숨은 벚꽃 명당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집니다. 한편 경주 벚꽃축제는 2018년과 2019년 매년 60여만 명이 찾았는데 지난 3년 연속 경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70억 원의 사업비로 황리단길과 대릉원을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 상권 ICT 기반 관광산업을 활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예약과 결제 데이터 마케팅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합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만들고 지능정보형 교통 시스템과 메타버스 라운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에 포항시가 최우수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4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 사업지로 선정돼 도로 노면 감지 시스템과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교통안전 분야 4대 서비스를 실증한 바 있습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공모에도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 원과 민자 등 240억 원을 들여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천군은 수준 높은 육상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어 육상 전지훈련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천군 소속의 육상팀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예천군이 육상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장애물을 넘으며 몸풀기에 한창입니다. 올 시즌 첫 대회인 전국 실업 육상 경기 대회를 앞두고 예천군청 소속 육상 선수들이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육상 선수가 없었던 예천군이 지난 1년간 준비 끝에 예천군청 육상 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육상 실업팀으로는 전국 81번째입니다. 장대 높이뛰기의 윤대욱, 멀리뛰기의 김규나 2명의 선수를 우선 영입했습니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5차례나 은메달을 거머쥔 윤대욱 선수는 새로운 소속팀에서 더 높은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몸 상태 같은 경우는 체력 훈련이나 스피드나 이런 게 쪽으로는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5m 31이라 가지고 일단 그 기록을 깨는 게 올해 제일 큰 목표입니다. 4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멀리뛰기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규나 선수는 김민지에서 김규나로 개명까지 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해 목표는 일단 아시안게임은 무조건 선발이고요. 아시안게임 선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는 아시안게임 메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 2개월 이상 해왔던 것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가지고 기술 훈련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시작은 선수 2명, 감독 1명뿐이지만 예천군은 앞으로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 선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육상의 메카로 더 자리를 굳혀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전지 훈련과 대회 참가 선수들이 온다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예천군은 아시아 육상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천에는 국내 유일의 육상 전용 돔 훈련장이 있고 내년에는 대한육상연맹의 육상교육훈련센터도 완공됩니다. 올해 전국도는 경북 단위 육상대회 6개, 내년에는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과 사업장 등 72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 활동을 펼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 여부, 대기 배출업소의 방지 시설 정상 가동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포항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도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을 오늘부터 신규 모집합니다.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등 기술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온택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와 전세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14일까지, 전세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18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경주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으로 법인 택시는 1인당 477만 원을, 전세버스는 1인당 300만 원을, 시내버스는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학교 내 오미크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안동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방역 인력 확보와 배치 현황,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계획, 지역 보건소와 연락체계 유지 등 방역 사항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모처럼 봄비가 내렸습니다. 울진의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는데요. 한 달 넘게 지속됐던 경북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6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덕과 울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5도까지 오르면서 포항과 경주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지만 영덕과 울진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저녁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